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야. 뭐 01, 01, 01 어쩌고 하는 거. 그 컴퓨터 세탁은 도대체 뭐예요? 컴퓨터가 세탁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세탁이 컴퓨터처럼 아주 그렇게 뭐랄까 스마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이해돼요? 그 노원은 나중에 크린토피아 한번 본사 방문해. 아, 그걸로 가름. 오늘은 제가 그 패널즈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네. 한 달 전에 방송할 때 우리 이제 인공지능하고 뭐 테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이 방송을 보실 분들도 인공지능은 말만 많이 들어봤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찾아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초적인 내용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테슬라에 한번 접목을 시켜서 과연 미래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이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으로 한번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어떤 건가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도록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자연어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이제 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구성하게 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앞에 말했던 능력들, 지각, 학습, 추론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해서 인지하거나 지각하는 기술을 통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이제 대화하고 기계를 번역하고 감정을 분석하거나 내용을 분석해서 또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지고 이제 학습이나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머신 러닝이 가능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차 같은 이런 자동차나 우리가 이제 요즘 홈에서 많이 사용하는 AI 스피커 같은 것들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AI니까 사람하고 그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니 이제 자연어 분야가 이제 조금 중요해졌는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언어의 생성 및 분석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 가지 단어가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배 하면은 이제 사람의 신체 부위인 배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뜻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 문장, 문맥에서의 상호 관계를 가져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자연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계가 대화, 기계 번역, 감정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 근데 이제 요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로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음성 인식. 그러니까 마이크와 같은 센서를 통해서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키고 이거를 이 문자를 이제 소리로 또 바꾸어서 전달하는 기술들을 꼭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이미지나 영상 정보를 주변 물체하고 환경 속성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자료를 생성하는 기술이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역량들이 갖추어지면 필요한 게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가 스스로 대량의 데이터나 지식, 그 다음에 패턴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학습하고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에 집중을 하거나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집 이제 유사한 내용들끼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무수하게 많은 자료들 속에서도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패턴을 뽑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머신러닝에 그냥 기계한테 학습 자료 우리 알파고가 바둑을 두기 위한 기보를 막 주입해 주는 것처럼 그냥 그 자료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기계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머신러닝에도 그 두 가지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959년에 이미 아서 사뮤엘이라는 사람이 머신러닝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보자라는 뜻에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1997년에 탐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머신러닝을 다시 정의를 한번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재정의를 했냐면 이제 여기에 약간 조금 그 조건이 붙는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한 업무 T라는 것을 수행을 할 때 성능이 P만큼 개선되는 경험을 E만큼 보이면 그 프로그램의 태스크 그 업무와 성능은 경험을 학습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은 이제 순서나 어떤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일을 처리할 때 기계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로 들면은 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컴퓨터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슬프다 아니면 기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자료에 그 이제 학습한 기존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 환경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만큼의 차이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 설명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강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만 PD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어를 주입을 해서 이제 그게 움직이는 걸 텐데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만 PD님.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야 이거 네 주종목이잖아. 아니에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우리 옛날에 87년도 6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뭐 그때 금성 당시 대우에서 그때 인공지능 냉장고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단 말이야. 금성.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4비트 제품일 텐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든 지금이든 그런 소위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겠죠. 뭐 C 뭐 C 그다음에 어셈블러 조금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양이 높아지면 뭐 윈도우 C 그다음에 뭐야 리눅스 그런 게 있죠. 리눅스는 아니고. 리눅스는 아니야? 그건 체제잖아. 오케이. OS. 그러면 또 요즘 많이 들어보는 거는 자바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그 정확하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아니 그럼 중국어랑 영어를 왜 중국어랑 영어라고 해요? 생겨먹은 게 다르니까 구분을 하잖아. 예. 근데 중국어가 얘기를 하든 영어로 얘기를 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딱 뭐 사과든 뭐
뭐 컴퓨터든 이렇게 어떤 물체를 지칭한다고 할 때 그거를 중국말로 하나,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다 다르지만 뭔가가 있긴 있잖아. 실체가 있잖아. 그게 무슨 뭐 010101 어쩌는 거고, 그게 기계어고, 그 기계어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중국어 스타일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무슨 영어 스타일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런 거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야. 뭐 010101 어쩌고 하는 거.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기계어 번역 네. 툴 같은 거죠. 아, 나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컴퓨터 세탁은 도대체 뭐예요? 컴퓨터가 세탁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세탁이 컴퓨터처럼 아주 그렇게 뭐랄까 스마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거든. 세탁소에 써 있는 거? 컴퓨터 컴퓨터 세탁. 클리닉. 나 늘 궁금했어 그게. 듣고 보니 그렇네.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꼭 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세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옛날 80년대 이때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는 메카닉스가 발전을 한 거잖아. 그렇지. 사람이 있다가 메카닉스가 있다가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일렉트로닉스가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합쳐진 메카트로닉스가 있잖아. 메카트로닉스가 되면서 로봇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전자적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오만대에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냥 그렇게 아. 생각하면 돼. 세탁기든 혼용된 뭐든. 거구나, 혼용. 근데 그때 그런 거를 할 때 이른바 컴퓨터가 들어가는 건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계산을 하는 기능이 사람이,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는 계산을 해가지고 조작을 사람이 해주는 거를 컴퓨터가 센서로 인지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사람이 누르던 거를 알아서 누르게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처음 얘기하게 된 게 옛날 인공지능 냉장고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온도를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 온도가 낮으면은 냉장고에 모터를 세게 올리고, 온도가 높으면 냉장고 모터를 조금 줄이고, 요렇게 하는 로직이 있잖아. 이 로직을 원래는 사람이 하고 사람이 기계에 명령을 내리다가 기계가 센싱을 해서 그 온도를 지가 인식을 해서 내린다. 이게 이제 메카트로닉스에 플러스 센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80년대에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제일 흔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퍼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 퍼지. 맞아. 퍼지. 그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메카트로닉스랑 이제 그 전자기술 쪽으로 발전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AI 이빠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서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사람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게 최근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냐면은 이빠이 데이터를 때려 넣어가지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옛날에는 그게 한계가 있었어, 하드웨어에. 근데 이제 하드웨어, 저장 공간, 통신 기술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 엑셀로 치면은 엑셀 파일 하나 하면은 거의 끝날 일을 엑셀 수억 개를, 그러니까 시트가 수억 개짜리 엑셀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론 자체는 똑같아. 같은 로직으로 돌리는데 빨리 많은 거를 하니까 좀 더 엘레강스하게 엑설런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흔히 빅데이터 이런 쪽의 인공지능인 거고, 이론은 다 똑같아요. 수십 년 전에 다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나도 지금 배워가지고 그만한 장비와 그만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돌려면 그냥 되는 거야. 다 되는 건데, 그 언어를 자바로 하냐 뭐로 하냐는 다 같은 거고, 행위 자체의 범위가 늘어난 거지. 능력의 범위와 데이터의 크기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임구글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세탁은 딱 세탁소 하나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빨래방 체인이 있어, 예를 들어. 그거를 큰 중앙 시스템에서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돌리고 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브라더라는 걸로 개념이 그러니까 옛날 소설로 치면 빅브라더 같은 게 전 글로벌 네트워크 너무 길다. 됐다. 저기 이해돼요? 노원은 나중에 크린토피아 한번 본사 방문해. 그걸로 가름. 그러니까 크린토피아를 완전 무인이 하게 되면은 진정한 이제 빅 되는 거지. 나 정부 사업에 그거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좀 이따 우진 씨가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한 건 짜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변화를 해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도 적고 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조작을 하게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보일러를 켜고 30도가 되면 더 이상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워낙 글로벌해지고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가지의 경우 수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컴퓨터 보고 처리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뭐 이렇게 일단 인공지능의 발달을 해온 건데